그러면 나는 그걸 틀게. 옥탑방 스튜디오 라이브. 좋아요. 표지. 아가가가. 여러분. 누구야? 듣고 싶지 않아? 나와라. 뭐야. 축하해요. 대박. 나왔경. 헐. 와. 나 오늘 약간 우리 엄마 닮은 것 같아. 너 원래 너네 어머니 닮았어. 맞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엠플라입니다. 네, 여러분. 옥탑방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엠플라잉이죠. 저희가 오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네. 정말 요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감사하기 전에 방금 그 엠플라잉 옥탑방 스튜디오 라이브 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같이 볼까요? 보고 시작해야죠. 보고 시작합시다. 그럼 광고. In the sky. 이거 설명 안 들으시면 아마 음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들으면 달라. 큰일 날 뻔했네. 드럼이 달라요? 들으면 달라. 기타가 달라. 시작부터 달라. 오케이. 원래 원곡에서는 봐봐요. 음원 아니야. 라이브라고.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완전 라이브입니다. 이게 원래 옥탑방 원곡 시작할 때는 들으면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저는 라이브 할 때는 치거든요. 그리고 그 1절이 드럼이 달라요. 안 달라요. 일단 멋있어요. 라이브 할 때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녹음을 같이 진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신났었죠. 이거 원래 하신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구나. 좋은데 난. 재현이 잘생긴 거 봐. 2절 시작할 때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적으면 되게 어려운데. 정말. 희형 시작할 때 전기 침대 한 번씩 간 거예요. 나? 네.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게 우리 많이 안정적이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옛날에 비해. 옛날에 비해. 그리고 뭔가 연주에 집중하는 게 엄청 느껴지잖아요. 맞아. 얼굴 터질 것 같아. 이제 얼굴 신경 안 써. 맞아. 얼굴 신경 안 써. 뭘 잡을 것이냐. 신경 써야겠네. 누가 방금 손 잡고 흔들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라이브로 또 이렇게 영상이
나왔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먼지가 좀 많나 봐요. 기침 나와요? 재채기가 계속 나오네요. 저도. 댓글 좀 볼까요? 저도 보려고요. 댓글은? 노래 너무 좋다고. 오늘 노래방에서 옥탑방 한번 땡기셨다고. 와. 감사합니다. 어쿠스틱도 듣고 싶대요. 저도 생각했는데 네. 어쿠스틱 듣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쿠스틱 감성도 다르죠. 오메데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러라 후니. 울어라. 갑자기요? 네, 옥탑방에 옥방이 내어 울어라. 역주행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진짜 온 이유 바로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방금 얘기해 주신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실감이 되세요? 저는 솔직히 진짜 아직도 안 믿겨요. 저도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 주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축하 받으셨잖아요. 네. 친구, 가족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진짜 답장을 보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막 어제 제가 밤에 잠들었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카톡이 999였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안 깨우셨어요? 깨웠어요. 근데 형이 형 자잖아. 어제 훈이가 브이라이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잘 잠들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좀 섬뜩했어요. 혹시나 내가 전화를 받는데 말 실수할까봐. 그래서 애초에 딱 전화 받자마자 형 나 지금 브이라이브 중인데 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저한테 왜 안 하셨어요? 그러게. 난 너한테 나올 때 얘기를 하고 나와서 그치. 그래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끝나고 뭐 녹음 같이 작업 같이 하자 뭐 이런 전화인 줄 알았어요. 네 형. 근데 승구야 우리 뭐였지? 벅스 3이야. 사면 미친 거 아니야? 나 사실 안 받으려고 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잠오니까 진짜 너무 그런 뭔지 힘들었단 무슨 말이야. 느낌인지 알아요. 그럴 때 있지. 어제 너무 일찍 나가서 좀 늦게 들어오니까 훈이한테 전화 오니까 이거 평소에 나한테 전화할 애가 아닌데 네.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전화겠지. 근데 저도 이제 훈이가 전화했었을 때 자다가 받았어요. 어제 저랑 승엽 형이 따로 이제 스케줄을 하고 맞아. 이제 피곤해서 잠깐 이제 눈을 붙여서 전화 오길래 여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저는 끊자마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했지? 막 기억이 안 나요. 들어가 봤는데 같이 들어왔거든요, 재현이랑 저랑. 그래서 딱 빨리 브이라이브 들어갔는데 재현이가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나랑 똑같아. 여보세요 하고 진짜 너무 웃겼던 게 딱 전화해가지고 야 재현아 우리 벅스 3일에 진짜? 와 근데 지금 이거 브이라이브로 나가고 있어 내 목소리가 들려? 와 안녕하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피곤했겠죠. 배승 오빠 마미손이네요. 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또 조만간 또 우리 또 지켜봐 주시고 저희 지켜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으로 또 하나 전해질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그쵸.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 상태예요. 저희는 지금 실감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맞아. 그냥 차트인 딱 했을 때 와 진짜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어안이 벙벙하다. 맞아요. 아직도 벙벙해요. 네, 그냥 숙소에서 형들이랑 와 우리 만약에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직도 약간 차트인하고 저희가 그렇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와닿진 않아요. 만약에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말야
만약에 네가 네, 저희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제가 아 그거? 알죠? 아 진짜 알아요. 뭔데요? 형 제작 아시네요. 아 그럼요. 저는 승엽이 형 눈만 봐도 알아요. 재현 씨 오른쪽에 눈 꺾였어요. 그렇게 크게 아유, 이 세상 사람들 그 CD를 제작하고 싶어요. 아 옥탑방. 옥탑방 CD. 그쵸. 저희가 디지털 싱글이라 가지고 또 CD가 따로 없죠. 혹시나 네. CD를 네. 우리가 이제 그 CD를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장 한도로. 그래서 CD 순금으로 우리 회승이 사비로. 아니죠. 저작권자가 그죠. 순금. 아버지가 하셔야죠. 우리 팬들 드리는 건데. 아니 CD는 당연히 근데 순금 CD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장난입니다.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표지 지정은 제가 할까요? 편지요? 표지 지정이요? 사실 당황하셨어요. 제가 그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뭐 하면 되죠? 재현 씨는요. 네.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재현이는 그럼 마케팅을 마케팅을. 재현 씨는 네. 어 자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훈이랑 혜승이랑 저의 좋아요. 맡은 바의 인물을 한 번씩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어제 수현이 보고 혼자 볼 꼬집으셨다고. 저희는 지금 볼이 매우 통통합니다. 하도 꼬집어댔어요. 그 SNS 상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저희 팬분들이 그 막 지금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이제 순위가 이제 계속 올라갈 때마다 느꼈던 감정들이 이렇게 많이 적으셨잖아요. 그걸 보는데 와 그 감정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유가 되고 약간 그 글만 봤는데도 뭔가 좀 기쁘기도 하고 뭔가 안 믿기기도 하면서 막 되게 똑같은 지금 감정일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글 중 하나는 뭔가 내가 이런 이제 저희 팬분이신데 와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다니 라는 글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 글을 보고 내가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하기도 했고 같이 이런 경험을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맞아요. 네. 모든 게 다 지금 항상 소중했지만 지금이 정말 너무 소중한 감정들을 저희 팬분들과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무슨 감정을 느꼈냐면요. 세우면 더 누르고요. 그 제가 데뷔까지가 사실 뭐 엄청 길진 않았잖아요. 근데 나름 험난하다만 험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가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가수에 대한 반대를 엄청나게 심하게 반대를 하셨었는데 한 분만 믿어달라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 허락을 받고 뭐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결과물을 부모님한테 딱 알려드렸을 때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 와, 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회사 뭐 이거 합격했는데 가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뷔할 때도 똑같고 그래서 그때 느낌이 정말 오랫동안 우리 뒤에서 항상 보이게 안 보이게 응원해 주셨던 팬들한테 그렇게 우리 이제 채팅했어요 라고 해주는 그런 기분을 똑같이 느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19살 때 한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서울로 오고 벌써 9년 지났어요. 9년이 지나서 중사네요. 저도 회사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되게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9년 만에 이렇게 차트를 들어가고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회사를 들어가고부터 저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정말 다사다난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정말 9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계속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느낌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희 부모님은 앞에서 아버지가 약간 좀 그 친친하시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항상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 합격 소식 딱 말씀드리고 아버지는 그냥 끝까지 시큰둥하면서 뭐 가서 열심히나 해.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제가 회사에 돌아오고 나서 다음날 동네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또 걸렸어요? 아니 그 플래카드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비하인드가. 그 뭐지? 저는 되게 달랐던 게 항상 뭔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막 그런 무섭거나 그런 것들이 경험에서 뭔가 오잖아요. 아 이거랑 이거 비슷하다. 내가 그러면 이런 감정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잖아요. 저는 진짜 지금까지도 이 감정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감정. 정말 아니 정말 네. 바보네요 바보. 아 정말 이거를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모르겠는 느낌? 되게 내가 진짜 인생 처음으로 제가 기억하는 순간에서 처음으로 느낀 부분이어서 뭔가 빗대어 비유할 수도 없고 빗대어 표현할 수도 없고 이걸 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약간 그런 재현 씨도 재현 씨 거의 10년 넘었잖아요. 14살, 15살 때부터 했었죠. 지금 26살이죠. 11년 됐었네. 거의 횟수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하자면은 그래서 그 플래카드를 아버지가 걸셨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추석 때였나 그랬어요. 제가 데뷔가 8월이었으니까 추석 때 이제 부모님을 뵈러 이제 아들 TV에도 나왔고 부모님을 뵈러 이렇게 추석 때 집에 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랑 고기나 먹고 올까? 그러더니 딱 이제 차에 탔어요 아버지랑. 차에 탔는데 고깃집이 어딘지 알아요. 분명 자주 가는 단골집이. 근데 가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고깃집이 어딨더라? 이러면서 플랜카드 있는 그 길을 한번 쭉 돌더니 쭉 돌고 고깃집 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네. 내가 이거 걸었다 약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와 저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감정을 아마 우리 팬분들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팬분들이랑 같이 영화 찍은 느낌이에요. 맞아. 머릿속에서 약간 그 필름이 이렇게 다 지나가잖아요. 돌잖아요. 우리 감정도 다들 아시니까. 그래서 막 눈물 난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비슷한 감정이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도 이제 딱 스트인하고 나서 1위 딱 찍고 저희 그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엄마 아빠 저 1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로 개인톡으로 카톡이 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 아빠 이제 1위 가수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좀 울컥하셨는지 좋아하시더라고요. 누님 반응 어땠어요? 누나가 저 살면서 누나한테 카톡 그렇게 많이 받아본 거 처음이에요 진짜로. 다들 누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누나가 되게 시큰둥해요. 그 누나 SNS를 보면 막 저한테 뭐 동생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호정메이트라고 하지. 근데 딱 누나가 갑자기 1위 하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저 그 카톡 되게 많이 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알죠. 그래서 제 차단했잖아요. 저. 차단 안 했어요. 엠플라잉 단톡방 차단하셨잖아요. 알림 차단. 알림을 꺼는 거죠. 근데 그거 차단지. 하여튼 그랬는데 아니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 뭐야 또 누가 또 단톡방 봤어? 이러고 딱 봤는데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누나야? 심지어 10몇 개가 누나한테 카톡이 쪼르르 오는 거예요. 10몇 개가 그렇게 놀랄 일이. 그래서 근데 네. 아니 누나가 보통 보내면 하나 아니면 두 개를 그치 보내니까 그치. 누나가 이렇게 보냈다고? 이러고 근데 우리는 왜 차단하셨어요?
차단 안 했다니까요. 수엽 씨 누님께서는 저희 누나는 저한테 따로 카톡 안 왔어요. 그래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경상도라 그런지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아요. 약간 좀 좋아하심을 별로 밝히지 아, 않으시는데 부모님들은 그런가 봐요. 근데 뭔지 알아요? 카톡 프로필 여기 한명의 옥탑방 역주행 중. 드십니다. 드십니다. 아 또 우리 선생님 또 누님이 또 그렇죠. 세민이가 계시잖아요. 저희 가족 내력인가 봐요. 제 큰 누나 이제 큰 누나랑 둘째 누나가 이제 자식들이 있는데 제 조카죠 이제 조카가 큰 조카가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에다가 이제 제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나 봐요. 유치원에서 제 사진을 걸어놨는데 평소에 제가 막 이제 이름 부르면서 막 놀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쳐다도 안 봐요. 야, 싫어 이러면서 막 가요. 그리고 저한테 맨날 놀자고 하면 싫다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누가 막 이제 조금 이제 흉보는 말 하거나 약간 흉보진 않겠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아니라고 막 우리 삼촌이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직접 나타나면 나한테 말도 안 걸어. 귀엽다. 재현 씨 누나는 한덕사 이러고 말았어요. 네, 누님은 근데 딱 짧고 멋있겠다. 근데 그렇게 연락을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한턱사 박수 이모티콘, 한턱사 박수 이모티콘.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맞아. 좀 용돈을 주셔가지고 많은 액수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었죠. 진짜. 약간 다 비슷한 다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형 있잖아요 형. 우리 형이요? 예. 그분이요? 예. 제가 생각 그분이요? 그분이요. 그분 우리 형 저기 저기 밖에 앉아 계신데 아무리 안 되죠? 우리 형도 약간 좀 좋은데 약간 우리한테는 약간 맞아. 어떡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딱 형 저 1위 했어요. 네 봤어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딱 이래놓고 막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예스 예스 약간 이런 타입. 아니 약간 혼자서 그냥 내가 봤어요 이러고 방문 딱 닫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근데 진짜 또 너무 또 감사 또 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오늘 이제 회사에 이렇게 왔는데 정말 회사 분들이 전부가 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저는 또 그 인스타에 네. 인별해요. 네. 무슨 소용이 있죠? 그냥 넘어갔어요. 아 인별에 네. 그 회사 식구분들이 그 팔로잉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막 다들 진짜 자기 일처럼 맞아. 야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진짜 딱 그 1위 찍은 그 차트를 딱 그 SNS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그냥 슝슝슝 하고 내려가도 다 저희 차트예요. 다. 그래서 회사분들도 진짜 정말 너무 이렇게 막 정말 고생 많았다, 열심히 정말 잘해왔다, 정말 힘든 만큼 보상이 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진짜 멋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뿌듯하고 그럼에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 감사합니다. 사실 약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사실 실감이 안 난다고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맞아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앞에 웃고 계세요 계속. 예, 어쨌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한층 더 예전 뭐 똑같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더 어깨라든지 마음이 더 부담 가지고 무겁게 신중하게 항상 더 그래야겠다라는 다짐을 한 번 더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근데 이 감정이 제가 좀 느끼기로는 되게 너무 날아갈 듯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약간 눈 뜨면 이렇게 손에 쥔 모리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시적이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그 1위 할 때 저희 1위 딱 차트 새로 고침했는데 1위 딱 됐을 때 제가 회사에 있었거든요. 어제 그 브이라이브 끝나고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3층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기획팀 그 직원분들 계신 딱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근데 딱 1위 딱 되자마자 와! 1위! 와! 이러면서 뭐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그거 보고 파트너는 회사예요. 그거 보고 되게 진짜 본인 일처럼 되게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가 보여드렸잖아요. 항상 뭐 사라진다라는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가 또 저희 스스로가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도 항상 했던 것처럼 하면 우리가 했던 게 있으니까 똑같이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팬분들도 우리 믿어주시니까 그럼요. 절대로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또 기쁜 소식 계속 전해드릴 거니까 항상 귀 열고 저희 음악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진짜 많이 우리 엠플라잉이 누군가한테 아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라고 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이 정말 아,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누군가가 우리 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서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들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큰 한 걸음을 이제 내디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도 앞으로의 걸음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 항상 언젠가 또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저희들이 뭔가 즐거움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는 그런 음악 무대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이제 저희가 출발선에 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출발선에 선 거고 이제서야 진짜 밴드로 여러분들한테 아 쟤네들이 밴드였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악을 가장 멋있게 할 수 있는 밴드가 되도록 더 성장해 나갈 테니까 우리 옛날부터 서로 자랑스러워 했잖아요. 그렇죠. 멤버는 멤버고 팬분들은 팬분들이고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도 더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처럼 엄청 빠른 속도보다 또 너무 느린 속도보다는 웃겠어요. 네, 너무 빠른 속도보다 느린 속도보다는 정말 지금까지처럼 같이 가는 같이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게요. 뭔가 누군가가 우리 팬분들이 너무 지쳐서 조금 늦게 온다 하면 저희가 기다렸다가 같이 가고 그리고 팬분들이 너무 빨리 간다 하면은 저희도 조금 더 빨리 뛰어가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감사드립니다. 역주행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재현 씨, 네. 재현아 너 배우 안지현 씨 닮았다고 소문났대요. 네? 에이. 어허. 아유 그래도 선배님 그분은 빨리 영상 편지 보내드려요. 그분 너무 잘생기셨지. 선배님 제가 진짜 저도 팬이었거든요. 진짜 언제 꼭 한번 뵀으면은 보실 수도 있어. 네 언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김재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김재현이었고요. 지금까지도 김재현이고 앞으로도 김재현이니까요.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저는 빈진호 선배님이요. 갑자기 만날 것만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과분한 칭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백하는 거냐고. 훈아 요새 내 주위에서 너 잘생겼다고 난리래요. 저는 왜 제 눈에는 그런 댓글이 안 보이죠? 홍씨가 눈이 작아서요. 네, 저는 별로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봐주신다면 뭐 예. 바꿀래요 그럼 저랑?
그건 좀. 그건 좀 되게 설하네. 되게 설하네. 형이랑 바꿔. 형이랑 바꿔. 질구나. 전 고소하겠습니다. 재현 씨, 네. 레인보우 선배님의 김재경 선배님 닮으셨대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좀 닮았네. 오. 그래요? 제가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영상 편지 한번 써요.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엠플라잉 김재현입니다. 네. 선배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지난 과거의 기억들 똑똑히 기억하겠어. 똑똑히. 사랑해요 누나. 네. 몇 분 지났죠? 지금 벌써 36분이에요. 어디서 봐요 그런 거? 어떻게 봐요? 아니 8시 36분. 아. 시간 안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승엽이 형이 옛날에 저희 그 킹덤 저희 회사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다 나오는 그 패밀리 콘서트에서 네. 패밀리 콘서트에서 인트로에 가사를 이런 걸 쓴 적이 있어요. 벌써 무섭다. 난 킹덤 오브 FNC 난 그 이름에 맞춰진 왕가들이 썼다고 그런 가사를 썼는데 그거 한번 제가 재현해봤는데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난 킹덤 오브 FNC 이름 뭐였지? 그 이름에 맞춰진 왕관을 그 이름 맞춰준 왕관 뭐였지 형? 한번 보여줘. 나 뭔? 와 몰라. 진짜 고단수다. 보여주게 하려고. 나 진짜 몰라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가사가 있었죠. 승엽형이 적었던. 네, 그래서 갑자기 그게 확 떠올랐네요. 저는 그때 영상을 보면 아직도 식은땀이 나요. 광고하는 거는 과가 내 오늘의 아니야 그 인트로 아니었어. 공연하고 싶다. 그니까 요새 진짜 너무 느끼는 건데 라이브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 라이브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기회만 되면은 정말 솔직히 저는 그 좌석보다는 스탠딩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요. 스탠딩 좋지. 네. 진짜 그래서 스탠딩에서 다 같이 막 쾅쾅 뛰어놀고 막 그런 공연을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 죄송한데 댓글 중에 네. 이건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거? 승엽 오빠 왜 본인 가사에 창피해 하냐고.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어릴 때 그 다들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장난이라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어릴 때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와서 보면 너무 그런 거죠. 약간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거를 지금 보면 좀 오그라드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가사에 앞머리 브릿지 같은데. 뭐 그런 것도 맞아요. 그 가사에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제 이야기나 아니면은 일기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저는 약간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그때는 거의 이제 시작 완전 데뷔 초창기 때니까 내가 진짜 다 이겨버리겠어 이런 욕심이 과한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옛날에 그 진짜 어렸을 때 일기장 보는 기분이겠죠. 약간 친구한테 남겼던 그 싸이월드 방명록 다시 보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옛날에 미니홈피 내 나의 미니홈피 다시 보는 느낌. 홈페이지 다시 보는 느낌 그런 거겠죠?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었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혹시 초등학교 방학 숙제 아직 있나요? 그렇죠. 방학 숙제로 나 때는 없었어요. 그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네. 보통 아시죠? 네. 일기를 써야 되는데 참 재미있었다. 일기를 다 처리가 너무 힘드니까 막 시를 썼어요 제가 거기다가. 오. 근데 시를 썼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풍기라는 제목의 시인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선풍기가 빨리 돌아간다. 나도 빨리 집에 돌아간다. 그리고 멋있다. 그리고
선풍기가 빨리 돌아가는 게 힘겨워 보인다. 오. 사실은 귀신이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누나가 보고 잘 썼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진짜 시를 엄청 잘 쓰는 애인 줄 알고 일기장에다 시만 썼다고 혼난 적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거는 선생님이 되게 조금 좀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일기장에다 시를 썼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일기를 써야 되는데. 아니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부모님을 불러서 혜승이가 시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딱 좀 딱딱하게 생각을 하자면 선생님께서는 A를 해오라고 시켰는데 B를 해왔으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그때는 제가 굉장히 시를 잘 쓰는 줄 알고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한 3년인가 지나고 초등학교 그때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 6학년 때까지 누나 놀렸어요. 선풍기 아직도 귀신이 돌리고 있냐. 아니 근데 그래서 혜승이가 가사를 잘 쓰는 걸지도 몰라요. 에이. 그래서 누나가 그 선풍기 귀신이 돌리냐고 놀렸던 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제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한테 네. 시를 써준 적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아한다고 말을 못했나 봐요. 여기 승장 국민학교살. 그거 위로해야 하나요? 국민학교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오늘 원래 되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엠플라잉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고 앞에까지 감사한 말은 다 차분하게 정리했어요. 그쵸. 맞아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엠플라잉은 엠플라잉 식대로 가야 되나 봐요. 근데 그래도 저희 나름 되게 차분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 전에 네. 그렇죠. 우리한테도 써줘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써드리잖아요 항상. 어떤 거요? 가사로? 아. 저는 써드리잖아요. 전 가끔 그 텔리그라피로. 아 맞네. 아니죠, 혜승 씨는 밥으로. 어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정말 옥탑방 이렇게까지 온 거는 진짜 승장 국민학교 아니라니까 서당. 서당에서 서당이었어. 맞습니다. 소학교 서당 출신입니다. 네, 진짜 옥탑방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또 저희들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게 된 건 진짜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앞으로도 진짜 이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출발 전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말이 이상한데 문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출발선을 섰는데 마무리라고요? 출발이 곧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오. 할 거예요. 빨리 해봅시다. 여러분. 영구. 네, 여러분 저희 엠플라잉 넷과 우리 연구 형과 우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우리 엠피아 끝까지 이제 출발을 섰으니까 더 멋있게 날아갈 때까지 이제 겨우 날개짓 한 정도잖아요. 아시죠? 끝까지 저희 자연스럽게 봐주시고 믿어주시면 아까 말했듯이 항상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